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는 그 상승세가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는 우리 지수의 분위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0.01%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3,2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198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28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2% 빠지면서 83,3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73%의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138,5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6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더니 지금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2%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에도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시즌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5%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20만 9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5만 8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수가 좋은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1.46%가 상승합니다. 18만 7,40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알테오젠은 1.29%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는 0.7%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HLB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JENM은 1%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4만 5,2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인텔의 10나노미터 서버 프로세서 출시 등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경쟁사 간 공정 격차가 줄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 경쟁을 주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이 네이버에 대해서 커머스와 핀테크 부분에서 가파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두고요. 또 목표 주가는 4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우리나라 최초로 ISSC 플러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ISSC 플러스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친환경 바이오 제품 등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이번 인증을 받은 LG화학의 제품은 고흡수성 수지와 폴리올레핀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컴파운드 등 모두 9개 제품입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번째 전기차인 G80 전동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한번 충전을 하면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427km로 제시가 됐습니다. 한편 차량용 반도체 부품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 내일까지 아산 공장의 자동차 제조를 중단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에서도 같은 공시가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아산 공장 생산 라인 가동 중단에 따라서 내일까지 아산 공장의 제조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0.33% 약세를 보이면서 30만 5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현장형 항원 신속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서 디아트러스트를 미국 내에 즉시 공급할 예정입니다. 디아트러스트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를 적용해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인식하는 제품입니다.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N항원과 S항원 모두를 검출하는 듀얼 항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와 차별점을 뒀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지배구조의 이슈가 주가의 단기 등락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장 지분 가치는 55조 원, 또 시가총액은 26조 원인데 실적은 안정적이고 지분 가치가 커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주가의 등락은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속 과정에서 기업 가치 증대 여부와 관계사의 투자 발표에 따른 하이테크 프로젝트의 증대 여력, 그리고 세금 납부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3만 8,5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5G와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복합 방역 로봇 솔루션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브랜드 이름은 킴인데요. 안내와 방역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 방역 로봇입니다. 킴이는 AI 기술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해서 내원객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여부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과 내원객들의 밀집도를 분석해서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음성 안내를 실시합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0.5%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1분기에 일시적으로 미국 매출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키로나주 매출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젠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의 종가와 비교하면 약 2주 사이에 50%가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양극재 사업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올해 실적 성장폭이 클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내놨고요. 또 목표 주가는 25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M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CJ E&M에 대해서 미디어 사업의 양호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CJ E&M의 주가는 미디어 사업, 그중에서도 티빙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에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전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IA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대덕전자와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IA 모두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풍기 현상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사양 패키징에 쓰이는 기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대덕전자도 강세를 보였고요.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유닛 가격은 지난해 한 개당 8달러에서 최근에는 50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 최초로 32비트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상용화한 IA도 부각이 됐습니다. IA는 지금 1.95%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25.81%까지 상승하면서 17,5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대덕전자까지 한번 짚어보시면 1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가 상황,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마감 상황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0.01%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는 3,198.84포인트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오르내리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2% 빠지면서 83,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LG화학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는 하락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1위부터 5위 종목보다 조금 더 좋지 못합니다. 셀트리온만 지금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일 종가와 동일한 11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마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운수 창고와 철강 및 금속, 의약품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험과 건설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업종이 오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11%의 낙폭을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와 서비스업, 통신업, 전기전자에서는 약보합세가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수급 상황을 짚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3,017억 원, 기관은 1,154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습니다. 3,8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3거래일 연속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더 강했습니다. 0.77% 상승을 하면서 1029.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더니 막판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를 보인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젠이 가장 좋았습니다. 5.23%까지 상승하면서 209,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에서 2%대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펄어비스는 2.24%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5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알테오제만 파란불을 켰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46%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SK머티리얼즈는 0.76%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HLB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CJ-ENM 역시도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먼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3%대 강세를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IT 하드웨어가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계, 장비와 화학, 유통 업종에서도 1%대 오름세가 짚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이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지 못했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인터넷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916억 원, 기관은 59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1,106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때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또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멈추고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후성과 국보 디자인입니다. 후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종가를 먼저 보시면요. 3.54% 강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주가는 1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는 400원 오른 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전액 첨가제, 육불화 인산 리튬의 중국 공장을 기존 400톤에서 3,800톤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효과로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22%, 33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국보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디자인의 종가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86%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주가는 23,7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는 700원이 빠졌습니다. 상업용 인테리어 부문에서 우리나라 1위를 기록하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실적은 직전해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7%, 또 영업이익은 123%가 증가했습니다. 수주 금액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 국보 디자인의 올해 실적은 최근 3년 내 최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의 극복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인테리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보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형보다 아우가 더 강한 시장이었는데요. 내일 양시장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